요즘 길거리 나가보면 정말 전동 킥보드 없는 곳이 없죠? 어느 순간부터 우리 도시의 길모퉁이를 그냥 다 차지해버렸어요. 이제 뭐 너무나 익숙한 풍경인데, 과연 이게 도시의 마지막 1km를 책임지는 그런 혁신일까요? 아니면 혹시 보행자를 위협하는 골칫덩어리가 된 건 아닐까요? 네, 오늘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나온 아주 심층적인 보고서를 바탕으로 이 새로운 교통수단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빛과 그림자, 그 두 얼굴을 낱낱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개인형 이동장치, 우리가 흔히 PM이라고 부르죠. 이게 처음 등장했을 때 한번 떠올려 볼까요? 와, 이거 정말 단순한 탈 것, 그 이상이었잖아요. 도시교통에 아주 오래된 숙제를 해결해 줄 것 같은 뭐랄까 혁신적인 약속처럼 보였죠. 그게 바로 라스트 마일 문제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 지하철역에서 회사까지 아니면 버스 정류장에서 집까지. 걷기엔 좀 멀고 그렇다고 택시 타기엔 너무 가깝고 다들 이런 애매한 거리 경험해 보셨죠? 바로 그 틈을 전동 킥보드가 정말 기가 막히게 파고든 겁니다. 값도 싸고 친환경적이고 무엇보다 정말 압도적으로 편리했으니까요. 그래서 그 인기는요, 정말 말 그대로 폭발적이었습니다. 2019년에 한 2만 6천 대 정도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몇 대가 됐을 것 같으세요? 놀라지 마세요. 무려 21만 2천여 대입니다. 거의 8배가 늘어난 거예요, 8배가. 불과 몇 년 사이에 우리 도시의 완전 핵심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한 거죠. 그런데 말이죠.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는 법이잖아요. 이렇게 편리함이 커지는 만큼 그 뒤로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혼란과 위험이 슬슬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냐면요. 급기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민원주의보라는 걸 발령할 정도였어요. 이게 그냥 불편해요 하는 수준의 민원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건 정말 제대로 관리도 안 되는 이 위험한 물건 때문에 시민들의 불안과 분노가 폭발해서 마침내 정부기관까지 움직이게 만든 겁니다. 자, 실제 데이터를 보면요. 이건 훨씬 더 충격적입니다. 2017년에 PM 관련 교통사고가 117건이었어요. 근데 2024년에는 이게 몇 건으로 늘었을까요? 2232건입니다. 세상에, 거의 20배, 20배 가까이 폭증한 거예요. 단순히 사고 건수만 늘어난 게 아니에요. 더 비극적인 사실은 목숨을 잃는 분들이 늘었다는 겁니다. 같은 기간 동안 사망자가 4명에서 23명으로 늘었습니다. 약 6배가 된 거죠. 생각해 보세요. 매년 20명이 넘는 분들이 이 편리하다는 이동수단 때문에 다시는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니, 그러면 도대체 누가 이렇게 사고를 많이 내는 걸까요? 데이터를 뜯어보면요. 정말 놀라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2024년 기준으로요. 전체 사고의 거의 절반, 그러니까 47.6%가 20세 이하 운전자한테서 발생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지금 법으로는 면허가 없어서 아예 타면 안 되는 청소년들이 사고의 주범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의 안전이 길 위에서 정말 아슬아슬하게 흔들리고 있는 거죠. 자, 한번 정리해볼까요? 보행자계를 떡하니 막고 있는 불법 주차 킥보드들, 면허도 없이 거리를 질주하는 우리 청소년들, 그리고 보행자나 차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오가면서 모두를 위협하는 슈행. 네, 이게 바로 지금 우리 거리에 외면하고 싶은 하지만 분명한 현실입니다. 이런 엄청난 혼란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이걸 그냥 타는 사람들이 문제야 라고만 할 수는 없어요. 그 뿌리를 파고 들어가 보면 바로 이랬다 저랬다 오락가락하는 법, 그리고 구멍이 숭숭 뚫린 법규, 바로 이 법의 미로가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혼란의 역사를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정말 기가 막힙니다. 원래는요, 원동기 면허가 있어야만 탈 수 있었어요. 꽤 엄격했죠? 그런데 2020년 12월에 갑자기 법이 바뀌어서 13살 이상이면 면허 없이 누구나 탈 수 있게 풀어져 버립니다. 자,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불보듯 뻔했죠. 사고가 폭증하고 난리가 나니까 정부가 부랴부랴 딱 6개월 만에 다시 면허 필수로 법을 원상복구시켜버립니다. 이게 정부 단 6개월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믿어지세요? 탈 수 있는 나이, 면허가 필요한지 아닌지, 헬멧을 써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모든 게 그냥 180도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타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제는 괜찮았던 게 오늘은 갑자기 불법이 되는 이런 황당한 상황을 맞닥뜨린 거죠. 이러니 혼란스럽지 않을 수가 있었겠어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세요? 법이 다시 강화됐다고는 하는데 여전히 핵심적인 구멍들이 그대로라는 겁니다. 보세요. 청소년들이 앱으로 막 빌려 타도 대여업체는 면허를 확인할 법적 의무가 없어요. 길 한복판에 킥보드를 휙 버려둬도 그걸 처벌할 명확한 주차 규정이 없고요. 번호판이 없으니까 뺑소니 사고가 나도 잡기가 하늘의 별 따기죠. 심지어 의무적인 안전교육 같은 건 아예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길을 한번 찾아봐야겠죠. 사실 이 문제는 우리나라, 서울만의 고민은 아닙니다. 파리, 베를린, 뉴욕,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전 세계 대도시들이 우리보다 먼저 겪었던 일종의 성장통이거든요. 다행인 건 뭐냐? 우리는 그들의 경험에서 배울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해외에서는 이미 꽤 다양한 해법들을 시도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일본은 아예 모든 기기에 번호판을 달아서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요. 독일 같은 경우는 보험 스티커를 꼭 붙이게 해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합니다. 심지어 미국 일부 도시에서는 학교 앞이나 사람이 많은 곳에선 자동으로 속도가 확 줄어드는 지오펜싱이라는 기술까지 도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해외 사례들을 바탕으로 보고서에서는 아주 명확한 3단계 해법을 제안합니다. 자, 첫째, 대여업체가 이용자 면허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겁니다. 둘째, 번호판을 도입하고 지정된 주차구역을 만드는 것처럼 기본적인 시스템부터 갖추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셋째,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하고 또 실효성 있는 단속을 통해서 안전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사실 들어보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들이죠. 하지만 법이나 제도는 어디까지나 방향을 제시할 뿐이죠. 결국 그 길 위를 달리는 건 우리, 바로 사람이잖아요. 헬멧을 꼭 쓰고 보행자 앞에서는 속도를 줄이고 또 다음 사람을 위해서 지정된 곳에 잘 주차하는 그런 문화. 이런 새로운 거리의 문화를 만드는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있을까요? 정부? 기업? 아니면 이용자? 어쩌면 그 답은 우리 모두에게 달려있는 건 아닐까요?